안녕하십니까? 건강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마니박의 건강정보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질환, 바로 뇌졸중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특히 시야가 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 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에 대한 초기 증상부터 대처법, 그리고 예방에 이르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부르며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과 더불어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처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뇌졸중은 후유증이 심각하여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손상된 뇌 기능은 완벽하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병 전에 예방하고 발병 후에는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뇌졸중은 징후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전조 증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평소처럼 물건을 잡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거나 컵을 들다가 손에 힘이 빠져 떨어뜨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의 반쪽에 감각 이상이나 마비가 오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보았을 때 한쪽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양치질을 할 때 한쪽 볼에서 물이 새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발음이 뭉개지거나 말을 하려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아예 말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는 뇌의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징후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시야가 좁아지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등 시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거나 운전 중이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와는 다른 양상으로 갑작스럽게 시야에 변화가 생긴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넷째, 동작이 서툴러지고 섬세한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젓가락질이나 단추 잠그기, 글씨 쓰기 등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동작들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균형 감각 상실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뇌출혈의 경우 극심한 두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표현을 쓸 정도로 갑작스럽고 견딜 수 없는 두통이라면 응급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심, 구토와 함께 두통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몸을 가누기 어렵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정해지고 심한 경우 빙글빙글 도는 느낌의 현운 버티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뇌의 균형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들이며 단 하나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은 골든타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 대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골든아워를 지키는 것입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뇌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 도관을 이용한 혈전 제거 시술과 같은 더욱 발전된 치료법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카테터를 혈관 내로 넣어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으로 뇌경색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뇌 손상이 더욱 심해져 영구적인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세의 김찬수 씨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자꾸만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평소와 달리 웅얼거리는 듯 어눌해지자 옆에 있던 아내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건강 프로그램에서 뇌졸중 초기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접했던 터라 남편의 상태를 보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김찬수 씨는 왼쪽 팔다리의 마비가 더욱 심해져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언어 능력도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 덕분에 김찬수 씨는 증상 발생 1시간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여 골든타임 안에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와 아내의 현명한 대처가 김찬수 씨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덕분에 김찬수 씨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계십니다. 가벼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죠. 김찬수 씨의 사례는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주변 사람의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천만다행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관심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우리의 식탁과 일상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뇌졸중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먼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식단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전 용해를 돕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며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여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의 점성을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리 시에는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콩류입니다. 콩에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지방 연소를 돕는 사포닌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레시틴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대두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기 여성의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국수 등 다양한 형태로 콩을 섭취해 보십시오. 콩밥을 주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죠. 리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P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리코펜은 토마토를 익혔을 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므로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넷째, 당근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콜레스테롤이 유해 물질로 변해 동맥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과일 및 채소입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이므로 칼륨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하루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바나나, 오렌지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여섯째,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 역시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미역귀 같은 해조류는 혈액순환을 돕는 후코이단을 함유하고 있어 더욱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올리브유 등을 위주로 하고 생선과 가금류를 적당히 섭취하며 붉은 고기는 제한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여러 연구를 통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케이크, 감자튀김, 팝콘, 마가린, 가공식품 등에 많이 함유된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낮춰 혈관의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비만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므로 가급적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버터, 소갈비, 삼겹살, 소시지, 햄, 라면, 중국 음식 등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은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육류와 가공육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리 시에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짠 음식입니다. 국, 찌개, 젓갈, 장아찌, 김치 등 염분 섭취가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여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할 때는 저염식을 선택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시마, 멸치 등을 활용한 자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추고 폭식이나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68컵 정도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전 생성을 예방해야 합니다. 연화 곤란이 있는 경우 빨대나 스푼을 이용하고 필요시 점증제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고기 위주보다는 생선, 두부, 콩 등을 통해 섭취하고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하루 34숟가락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예방을 위한 절대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은 뇌졸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한 습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주 3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안정화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과도한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뇌졸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니코틴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며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흡연은 반드시 끊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간접 흡연 역시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수축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은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들은 평소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높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혈압과 혈당을 목표 범위 내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일찍부터 예방적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주의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초기 증상들을 잘 기억하시고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시야가 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뇌졸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주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마니박의 건강정보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